어쨌든 그 수치스러움과 치욕스러움을 잊기 위해서 그는 그의 고향을 떠납니다. 자, 그는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백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요. 그러다가 로스토프-온돈이라는 북쪽 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서 얘가 통신기술과를 나왔잖아, 직업학교에서. 그래서 통신기술자로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자, 회사에 일단 가까운 곳에 집을 임대해서 살게 됐고, 같은 해에 치카틸로의 여동생 타티아나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신의 오빠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오빠랑 같이 살게 돼. 자, 그리고 치카틸로의 부모들도 치카틸로가 살고 있던 로스토프-온돈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자, 타티아나, 그의 여동생은요, 그 자신의 친오빠와 같이 살던 6개월 동안 나중에 증언하기를, 사실 우리 오빠가 발기부전 환자고 조루병 환자인 건 그래요.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맞기는 맞지만 사실 우리 오빠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오빠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증언했대. 조루병이나 발기부전 환자가 맞긴 하지만 성격 자체나 사람이 이상한 건 아니었다.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라고 나중에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타티아나는요, 같이 살다가 자기가 같이 살던 그 동네에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시집을 가서 그 남편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타티아나는요, 자신의 친오빠에게 자신의 친구, 여자친구를 자신의 친오빠에게 소개를 시켜주게 되죠. 자, 일단은 이 치카틸로가 기술직을 전전하다가 로스토프라는 대학에 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살이 넘어서야 러시아 문학과 철학 과목에 대한 교원 자격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격증을 취득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그는 로스토프주의 노보샤흐틴스크라는 시에서 선생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직 생활을 시작해요. 자, 안드레아 치카틸로가 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상한 거에 눈을 뜨게 돼. 약간 변태적인 성행위? 그런 거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됩니다. 사실은 그의 눈의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고 몸도 굉장히 약하고 발기부전에다가 조루증이라는 병, 너무 남자로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병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 자신의 성생활이 힘들다는 거를 너무너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나 이 범죄 뭐 정신 뭐 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얘가 범죄를 저지른 거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 남자로서의 약간 그런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자존감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 수도 있다. 이런 원인이다라고 많이들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사실 치카틸로는요, 여자들 앞에서 좀 자신감이 없었어. 왜냐면 자기가 자신의 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약간 조금 내성적이고 여자한테 잘 다가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사실 얘가 사실은 어릴 때 17살 때쯤에 릴리아 바리쉐바라는 이름의 여학생을 좋아하게 된 거야. 그가 사춘기 때. 근데 이제 그 사춘기 때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가 그가 교내신문 동아리부에서 이렇게 수장을 일했다고 했잖아. 그때 알게 된 친구였던 거야. 그런데 너무 소심한 그는 그녀에게 사귀자라는 말을 못했대. 꾹 참고 있었던 거야. 그래놓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얘가 11살짜리 자신의 친여동생 있지. 자신의 친여동생 친구에게 강간을 시도해요. 11살짜리한테 얘가 17살 때. 그래서 치카틸로가 그 11살짜리 꼬마애를 막 강간하려고 했는데 이 11살짜리 여자애가 이 남자를 어떻게 이겨. 그래서 11살짜리가 막 픽 쓰러진 거야. 하지마요. 픽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힘으로 제압을 한 거지. 그래서 여자가 바닥에 쓰러졌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정을 한 거야. 흥분을 한 거지. 성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자기가 무엇 하면 흥분하는지
깨닫게 된 거야. 자, 이거는 바로 치카틸로가 조금 나이를 먹고 난 사진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 그의 와이프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꼬마는 바로 그의 자식입니다. 자녀예요. 자, 1963년 여동생이 자신의 친구를 소개시켜줬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자기 여동생의 친구가 그를 선택한 이유가 약간 치카틸로가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컸대. 왜냐면 그 당시 소련에서는 남자들이 약간 좀 알코올 중대가 좀 문제가 심하기도 했었대. 그런데 치카틸로가 되게 모범적이고 거기다 또 선생님인데다가 또 겉모습도 괜찮고 약간 좀 젠틀한 면에 반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치카틸로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떡해? 뭔가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사실은 결혼하기 전까지 이 치카틸로가 이 그녀에게 나는 너의 순결을 지켜주고 싶어.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어떤 변명과 핑계로 성관계를 피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파이팅 해야 되잖아. 그런데 다행히도 불임은 아니었던지라 조루증이 없지만 불임은 아니었던지라 정자는 건강했던지라 아이는 가질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스라의 아들 유리와 딸인 류드밀라라는 두 명의 자녀를 둡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둘은 파이팅 어떻게 했는데 사실 타고난 허약 체질이잖아.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이 성관계 문제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가정생활이 순탄치가 못했어. 설상가상으로 그의 눈 시력은 이제 거의 보이지가 않게 된 상태여서 약간 뭔가 희끄무리하게 그 정도 상태여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대.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는 그가 약간 조금 건강했던 모습인데 그가 선생님 활동을 하면서 사진이 있어갖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게 그가 선생님을 할 때 모습이에요. 키가 193이니까 키는 또 엄청 컸겠지. 자, 그런데 이게 학생들 세대에서, 그러니까 군 제대를 하고 나서, 대학교에서 교사 자격증을 땄잖아. 그러고 나서 광산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리킨 거야. 그런데 사실 그때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벌었겠어? 그걸로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지.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들 너무나 그 나라가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가난한 형편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근데 키는 엄청 큰데 몸은 말랐던 이 치카틸로를 두고 이 학생들이 커비 라면서 놀렸대. 그러니까 구스라고 놀렸대. 그런데 사실 이 소련에서 그 당시에 구스라는 말은 절크란 뜻이래. 멍청이, 조롱하는 뜻이었던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이 남자를, 이 치카틸로를 구스라고 막 이렇게 놀린 거야. 바보. 조롱한 거지. 그래가지고 얘는 점점 뭔가 안에서 욕구와 뭔가 이제 불만, 막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조금씩 쌓아놓고 있었던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가 선생님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광산에서 노니까 애들 다 논바치고 이러니까 이제 얘가 수영장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수영을 하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자기 학생 중에 여자아이를 보면서 강간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기 시작한 거지. 자기 학생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 여자아이를 몰래 데려다가 강간을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끌고 갔는데 여자아이가 하지마요! 하면서 막 너무 격렬하게 반항한 거지. 거기다가 얘가 발기부전이잖아. 그래가지고 강간을 하고 싶어도 몸이 맘대로 안 되니까 또 그 강간마저 실패를 하게 돼. 근데 만약에 이 여자애가 경찰서에 신고했거나 부모님한테 말을 냈거나 이랬으면 이 치카틸로의 범죄가 밝혀졌을 텐데 이 남자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운이 좋은 게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강간당할 뻔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야. 그 여자애는.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얘가 그 여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무마돼 버려. 자, 그러다가
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남자 아빠가 독일군한테 포로로 잡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학교에 고발해버려요. 그래서 그 아빠가 포로로 잡혔다는 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교직 생활에서도 잘려요. 학교에서 나가라 그래. 너 같은 불순분자가 있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학교에서도 잘려서 결국 교단에서 떠나야만 했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도 몇몇 공장에서 일도 하고 여것저것 일을 했지만, 그러다가 80년대에 와서 그는 지방의 아주 작은 기숙사 학교의 사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기숙사 사감. 자, 그에게 뭔가 숨겨진 본능, 뭔가 그때 17살 때 내가 이 여자를 강간하려고 쓰러뜨렸는데 이 여자가 넘어지면서 아! 하고 내 힘에 제압당하는 걸 보고 성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흥분을 했어. 사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그때 그 희열을 계속 느끼고 싶은 거야, 얘는. 그래서 그의 나이 42살이 된 때, 그러니까 1978년도 무렵부터 그가 로스토프의 백정이라고 불리게 된 살인마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엘레나 자코트노바라는 여성이었어. 여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 9살짜리 소녀였어요. 엘레나. 자, 엘레나 자코트노바라는 여성의 이름이, 소녀의 이름인데, 친구들은 그녀를 엘레나라고 불렀대. 자, 이 엘레나는요, 당시 나이 9살밖에 안 된 소녀였어, 소녀. 소녀라고도 부르기 좀 그래, 사실. 여자아이였어. 그런데 이제 이 엘레나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치카틸로를 만나게 돼요. 처음에 소녀는 어차피 걔가 이 선생님이었고 처음 본 거 아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치카틸로가 연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난 선생님이고 난 좋은 아저씨니까 야 아저씨 비싼 껌 있는데 볼래? 이거 해외에서 가지고 온 거야 라면서 수입 풍선껌이라고 추인껌이라고 하면서 이 엘레나한테 막 이렇게 자랑을 해. 그러니까 이 9살짜리 꼬마애가 풍선껌이요? 그때 되게 배고픈 시절인데 보지도 못했던 껌을 이 남자가 준다고 하니까 내가 얼굴을 또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아 진짜요? 그거 저 주시는 거예요? 이 치카틸로가 근데 아저씨 따라오면 더 많이 있어. 친구들한테 나눠줄래? 그래가지고 얘를 비밀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이 비밀의 집은 바로 이 치카틸로가 만들어 놓은 뭔가 어떤 다른 집이었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곳이 치카틸로가 일명 비밀의 집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이 비밀의 집은요, 어떤 주차장에서 아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통나무 집이었대. 근데 이게 고가 이동 활차라는 게 있나봐. 옛날에는 그런 걸로 이렇게 대중교통같이 이용했었나봐. 근데 거기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한 통나무 집이었대. 그런데 이 치카틸로가 자신을 굉장히 좋은 아저씨로 포장했잖아, 이 소녀한테. 그 소녀가 아저씨 나 추인껌 줘요 빨리 라고 했는데 갑자기 변신하지. 그러면서 이 비밀의 집에 도착하자 그 소녀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 소녀가 나 그러세요 아저씨 라면서 막 이렇게 마룻바닥에 막 떨어져 나가고 9살짜리니까 이 42살 이 사람의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 이 꼬마 아가씨가. 그래갖고 이제 방바닥에 내쳐져. 그래서 마룻바닥에 밀쳐져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그 소녀를 막 강간하려고 막 했는데 이 소녀가 막 반항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팔뚝으로 목을 눌러버려요. 9살짜리 팔뚝으로 몸을 눌려버린 다음에 소녀의 몸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왜 그래요 아저씨 라면서 소녀의 눈이 자신을 빤히 보라보자
뭔가 양심에 찔렸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스카프로 소녀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9살짜리 꼬마애를 강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치카틸로는요, 성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발기가 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소녀의 그 외음부에다가 손가락으로 자극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 소녀가 막 이러면서 싫어 막 해서 공격하는데 자신이 딱 이거 그냥 갖고 힘으로 제압하니까 이 꼬마 소녀가 막 움직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오르가즘을 느낀 거야. 흥분한 거야. 왜냐면 얘는 항상 놀림받고 가난에 찌들었고 뭔가에 억눌리고 조롱받고 이러던 그가 살려주세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막 애원하고 막 울고 자신의 힘 안에서 꼼짝 못하는 이 아이를 보니까 굉장한 오르가즘을 느껴. 그래서 얘가 여기서 희열을 막 느끼는 거야. 엘레나가 막 너무 저항하니까 결국에 성행위는 하지 못했어. 왜냐면 성불능 장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강간을 하지 못했는데 이 소녀를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너무 끔찍한데 이 소녀의 죽은 시체 위에다가 자위를 합니다. 자신이 이제 거기서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처음 뭔가 이 탈출? 막 뭔가에 막 해방감을 느낀 거야.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를 죽인 거지. 그의 일생 최초의 살인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밝혀질까봐 너무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칼을 꺼냅니다. 칼을 꺼내서 숨만 겨우 뚝딱뚝딱 하는 그 아이에다가 아이 몸을 칼로 찔러 죽여요. 난도질해서. 그 9살짜리를. 미안해. 살려주면 너 말할 거잖아. 그치?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살려달라는 아이의 머리를 처음에는 이렇게 아저씨가 미안해. 근데 너 풀어주면 말 안 할 수 있어? 아저씨 말 안 할게요. 알았어. 그러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린 거야. 어디를 찔렀냐? 소녀의 위장을 3번 찔렀대요. 이렇게. 이 조그만 아이의 몸. 그래서 소녀는 위장을 3번 찔렸으니까 어떻게 살아? 그래서 소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 같았고 더는 소녀가 움직이지 않았어. 그래서 얘가 치카틸로가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치카틸로가 소녀의 그 소지품 같은 거를 황급히 가지고 어디를 갔냐? 바로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밑에 보이시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 여기다가 얘를 던져버린 거야. 이 숲에다가. 그래서 여기 이 강가 숲에다가 통나물찜을 일단 떠났지. 그런데 얘가 생각 못한 게 뭐였냐면 그 통나무집에서 얘가 뭐를 했어? 소녀를 칼로 찔렀잖아. 그치? 그럼 뭐가 나와? 피가 나와. 그리고 얘가 너무 놀래서 이 통나무집에 불을 그냥 켠 채 나온 거야. 피가 난자한 그 집을. 그 치카틸로가 이걸 어떻게 했냐? 여기 강가 있죠? 강가에 있는 얼음을 깬 거야.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다가 소녀의 시체를 집어넣어. 그럼 어떡해? 이게 강가니까 물이 졸졸졸졸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시체가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는 걸 본 거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사실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위장을 3번이나 찔려서 죽었다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이 9살짜리 이 소녀가 사실은 살아 있었었대. 그 물에 빠지기 전까지도. 그래서 결국 소녀는 익사로 죽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래가지고 경찰은 이 고가 이동 활차에서 누군가가 이 둘이 이 여자애랑 어떤 남자랑 가는 거를 봤다라고 증언을 목격자를 막 찾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목격자를 찾았는데 이 목격자들이 이제 증언한 것을 토대로 이 경찰들이 누굴 잡았냐? 그 크라브첸코라는 사람을 체포했대요. 사장을 찾아봤는데 없었어.
자, 이 크라부첸코가 누구냐면 1970년대에 17살짜리 소녀를 강간하고 그에 대한 살인죄로 10년을 복역한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방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남자를 의심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 여자가 증언한 것과 이 크라부첸코라는 사람의 인상착이나 생김새가 전혀 맞지 않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여장이 증언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안경이었던데 이 남자가 안경을 쓰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딱히 범죄자 용의자가 없으니까 일단 경찰들은 이 크라부첸코라는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글을 막 신문해. 그렇지만 얘가 하지 않았는데 알리바이도 있고 안경을 쓰지도 않고 그 증언 목격자의 증언과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를 풀어주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했잖아. 이 남자애가 눈이 시력이 거의 없어서 안경을 안 끼면 앞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안경을 끼고 다닌 거야. 근데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만든 몽타주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1차 몽타주. 이게 2차 몽타주예요. 자, 그 신문하는 동안에 첫 번째는 이 몽타주. 이 약간 모자 쓰고 선글라스 낀 것 같은 이 몽타주가 이 스케치가 도시 전체에 뿌려져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 스케치를 보는 어떤 한 지방 광업학교의 교장이 이거 걔 아니야? 라면서 드디어 안드레이 치카틸러를 닮았다고 그 교장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치카틸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날 뭐 하셨죠? 뭐 했나요? 라면서 이렇게 신문을 했는데 사실 그 통나무집에서 피가 난 자고 그 통나무집이 치카틸러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가 그날 저녁 내내 그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확실해. 아내가 같이 있었다는데 경찰이 어쩔 거야. 그래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는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제 풀려났어. 어떡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얘가 이제 밤마다 거리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지나가는 소녀들을 찾아야 되는 거야. 지나가는 소녀, 여자 아이들한테. 그럼 똑같이 말해. 이 안드레아한테 했던 것처럼 먹을 거 줄게.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이거 비싼 거 알지? 아저씨랑 같이 갈래? 라고 하면서 그 여자 소녀, 여자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꼬셔내요. 그런데 아이들만 죽인 게 아니야. 이 남자가 성인 여성들도 너무너무 끔찍하게 유린한 뒤, 강간을 한 뒤, 그리고 살해하는데 살해하고 난 뒤가 너무 끔찍해. 그리고 치카틸러의 피해자의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바로 이제 그에게 당했다, 이제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모아놓은 건데,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의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엄청 많아 보이죠? 근데, 엄청 많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진들이에요. 자, 21살의 여성을 비롯해서 헝가리에서 온 여자 유학생 및 16살에서 17살 정도의 청소년, 남녀, 여자만 죽인 게 아니야. 남자애들도 죽였어. 그리고 9살짜리 소녀도 죽였고. 그리고 그는 이 아이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가 젊은 시절에 뭐를 했어? 교사를 했잖아. 그래서 그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따르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성인 여성들이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지를 되게 잘 알았대. 왜냐면 부모님도 뵙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여동생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 치카틸러는 머리가 좋은 남자애였어. 기억하고 계시죠?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주립대학에 법학과에 합격했지만, 물론 그 학교에서 입학을 반대했지만 합격할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야. 자, 일단은 그의 피해자 중에 라리사라는 소녀가 있었어.
근데 이 17살짜리 소녀였는데 사실 이 소녀는 다른 소녀들과는 좀 달랐대. 왜냐면 약간 외모가 그 17살짜리의 자신의 또래들 여자 소녀들보다 굉장히 좀 나이도 들어 보였고, 그리고 약간의 성 경험도 있는 소녀였어.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 군인들과 데이트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했대. 막 오빠 막 이러면서 뭔가 군인들 하면은 뭐 더 맛있는 거 주고 막 하니까. 그리고 그때 너무너무 그 나라가 당시 힘들었으니까 뭐 사람 남자들이 밥 사줄게, 뭐 음료수 먹을래? 라고 그냥 음식만 제공받아도 자신의 몸을 주는 그런 소녀였던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소녀가 사실 치카틸로가 얼마나 쉽게 유혹할 수 있는 소녀였겠어. 음식 주면 그냥 따라오는 소녀였으니까. 그래서 치카틸로가 배고프지?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까? 라고 했더니 그녀가 그러던지요. 이러면서 이 치카틸로를 망설임 없이 따라가요. 자, 그는 일단 첫 번째 살인의 경험을 했어. 그래서 그 살인을 했을 때 자기가 얼만큼의 희열을 느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빨리 단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죽이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녀를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소유지였던 통나무 집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그녀를 통나무 집으로 데려가지 않아. 왜? 한 번 경찰한테 걸릴 뻔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녀를 그 산속, 보니까 숲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산림 지역 안에 있는 아주 좀 음습한 지역으로 그 소녀를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녀가 이제 무서웠겠지. 아저씨 어디 가요? 밥 사준다면서요. 라고 했더니 이 여자애가 이제 막 조금 불안한 걸 느끼니까 얘가 또 그 소녀가 느끼고 있는 공포감에 흥분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숲 안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을 막 주체할 수 없게 되니까 그녀의 옷을 막 뜯기 시작해. 17살짜리 소녀의 옷을. 하꾸리 라리사가 얘도 성깔이 있지. 뭐 하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막아내려고 막 이렇게 반항하고 했는데 치카틸로가 아무리 얘가 허약한 남성이라도 이 17살짜리 소녀를 못 이기겠어? 그래서 이 소녀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요. 그래서 어떻게 그 17살 소녀가 주먹을 맞고 숲속에서 쓰러져요. 바닥으로 널브러기 쳐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녀가 막 살기 위해서 으아! 막 이러면서 발악을 했지. 비명을 지르고 발악하고 하지마! 막 이러면서 반항을 크게 하자 치카틸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녀의 입속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란 말이야. 조용히 해! 이러면서 그녀 입속에다 쓰레기 쳐놓고 어떻게 했냐면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죽여요. 그러니까 코와 입이 막힌 상태에서 쓰레기가 가득 입에 찼으니까 숨을 쉴 수 있어? 못 쉬잖아. 그래서 숨을 껄떡껄떡 넘기고 있을 때 얘가 어떻게 했냐면 그녀의 가슴에 유두 부분을 입으로 묻어 뜯어요. 그리고 죽은 그녀의 시체 위에 또다시 자위를 하죠. 사정을 합니다. 자,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경찰에게 이 이야기를 자백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때요? 그때는 너무 행복해서 뭐랄까 춤을 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춤을 췄죠. 라고 해.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추고 싶어져서 그곳에서 춤을 췄대. 17살짜리 소녀를 강간하고 목 졸라 죽인 뒤 여성 그 17살 소녀의 가슴에 있는 유두 부분을 이빨로 뜯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사정을 해놓고 그게 너무 흥분돼서 춤을 추고 싶어서 나는 춤을 췄어요. 라고 해. 너무 행복해서 춤을 췄다고 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행위가 끝이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시체를 가지고 와서 나뭇잎으로 대충 덮어놔요. 그리고 옷가지를 대충 숨겨. 그리고 다음날 그 소녀의 시체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죠. 자, 그 후에 이 치카틸로는요 살인에 대한 아주 굉장히 강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해요.
첫 번째 살인이 뭔가 그래 이거야 라면서 뭔가 자신의 숨겨져 있던 뭔가 본능을 일깨우는 그런 뭔가 그런 새싹 같은 존재였어. 그런 행위였어. 그러면서 처음이니까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혼란이 그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주어졌다면 두 번째 살인은 첫 번째 살인보다 좀 더 완벽한 완전 내가 원하던 그 어떤 것과의 완벽한 교감을 한 그런 살인이었던 거야. 그런데 얘가 여기서 살인을 멈출 수 있었겠어? 그래서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13살짜리의 류바라는 소녀를 꼬셔서 또다시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13살짜리의 이 소녀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또 성기능 불능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의 분노가 솟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3살짜리의 작은 여자아이 몸을 칼을 반복해서 찔러요. 그래서 찔러 죽여버려. 근데 그 당시가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대. 그래서 어떻게 소녀의 시체가 2주 후에 거의 100골이 됐대. 다 썩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찔렀으면. 2주 만에 거의 100골이 이렇게 됐대. 날씨가 덥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까지 치카틸로, 그 1년 동안 치카틸로는요, 6번의 살인을 더 저질러요. 6번의 살인을 했다가 아니라 더 저질러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야. 그는 가끔 사람을 죽여. 근데 여기서 만족을 못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죽은 시체를 잘라요. 가죽을 벗겨내요. 그리고 그 가죽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인육을 가지고 돌아와서 식구들한테 고기 사왔다 라면서 가족들한테 그걸 요리를 해서 먹이기도 했대. 그리고 자기가 죽인 시체 앞에서 피를 막 이렇게 맞는 거야. 그 자기가 죽인 시체 피를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피를 마시기도 했대. 그러면서 시체를 훼손해서 장기를 끄집어내. 그러니까 점점 그의 행위들이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행위들을 서슴지 않게 된 거야. 그는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쳤다고 표현하기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거지. 그 광적인 완전 그니까 인간이길 너무나도 포기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는 결국에 이제는 충동적인 살인이 아니라 뭔가 계획을 해서 그 살인 자체를 즐기는 진짜 악마보다 더한 악마 같은 살인마가 되어갔습니다.